취재썰, 홍명보 작심 비판, 대체 지난 일에서 뭘 배웠나, 협회 내부 고위급 갈등썰.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KFA 위 행정 시스템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또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3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1 20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KFA 위 미흡한 행정력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가까이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뽑을 때까지의 전체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협회가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된 상태인지 묻고 싶다 고 날을 세웠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어온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돌연 사임한 것에 대해서도 홍 감독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협회에서 누구도 정혜성 위원장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그 일, 감독 선임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해 협회 내부에 갈등 관계를 포함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KFA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경험을 떠올린 그는 내가 일할 때는 김판곤 강화위원장, 현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이 계셨고 김 위원장은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일을 했다면서 한국 축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김 위원장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 직접 뽑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선임한 분이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전 감독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발언은 정혜성 위원장을 비롯한 강화위원회가 새 감독 선임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협회로부터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화위가 앞서 제시 마쉬, 미국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등 여러 지도자를 차기 감독 후보로 낙점했지만 계약 협상 실무를 맡은 협회 측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홍 감독은 내가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1순위 후보로 올라갔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협회에서 나보다 더 경험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을 모셔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입장은 항상 같으니 울산 팬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앞서 김도훈 전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고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홍 감독마저 대표팀 지휘봉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은 다시금 외국인 지도자 위주로 흘러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지도자 위주로 최종 후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조만간 되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해 생긴 빈자리는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수장부터 잘못됐다. 축구협회 맹비판. 정몽규 회장은 축구인을 사선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지난달 출범한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행태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었다. 한국지도자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규 회장을 규탄했다. 지도자협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며 한국 축구 지도자들을 더는 들러리로 활용하지 말라라고 운을 뗐다. 방향성을 잃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일갈이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정식 감독이 자리를 비운 지 5개월이 넘었고 위르겐 클린스만 60 후임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차기 사령탑 후보군을 추리던 전력강화위원회도 와해됐다. 정혜성 66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임생 52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급히 자리를 대체했다. 이에 지도자협은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대한축구협회에 사의를 전달했다고는 하나 이는 경질이나 다름없다 라며 정몽규 회장이 원하는 감독을 내정했지만 전력강화위가 다른 감독을 추천했다. 끝내 정몽규 회장이 정혜성 위원장과 전력강화위 자체를 불신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 라고 꼬집었다. 대한축구협회의 아마추어식 행정에 대한 저격이었다. 전력강화위가 차기 감독 분석과 추천까지는 했다고 하나 협상권은 전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지도자협은 전력강화위가 후보를 압축했지만 정작 위원장은 협상장에 참석도 못했다.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해야 하지 않았나 라며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는 정몽규 회장의 협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땜질식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다. 지도자협은 축구인들을 대신해 협회 운영 행태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수차례 걸쳐 언론을 통해 전달했다 라고 밝혔다. 지도자를 비롯한 축구인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지도자협은 정몽규 회장이 실질적이고 공식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축구팬과 축구인들은 정몽규 회장이 책임만 지우고 회장의 어떠한 입장 표명도 들을 수 없었다 라며 정몽규 회장의 위선적 행태를 지적하고 사선 연임을 위해 축구인을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는 걸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다. 끝으로 지도자협은 정몽규 회장을 향한 고언으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정몽규 회장은 유명 축구 지도자 및 축구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대한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거나 농단하지 말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축구인들의 명예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축구인들을 들러리 세우거나 본인의 사선 연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3. 전력강화위원장의 위원들까지 사퇴, 한 축구감독 선임. 또 위기 맞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축구협회는 이임생 기술이사 체제로 기존 계획을 잇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축구협회는 이일 현재 클린스만 전 감독 후임 작업에 한창이다. 오는 9월부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시작되는 만큼 임시로 소화했던 3월과 6월 A매치와는 다르게 정식 감독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기를 찾아왔다. 후보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후보를 검증하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와야 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전력강화위원 3명도 따라서 위원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이 4명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선임 작업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곧 이 기술이사가 해외로 나가 후보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만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축구협회의 입장과 달리 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와 같은 프로세스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정 위원장이 사퇴한 배경에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와 감독 선임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제시 마쉬 캐나다 감독 영입 추진 과정에서 몸값 차이로 선임하지 못한 이후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에 쓸 수 있는 최대 30억 원 내의 현실적인 후보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택한 거로 알려졌다. 실제 정 위원장은 뉴시스를 통해 우리 축구에 맞고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을 뽑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몇 차례의 실패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가던 정 위원장이 갑작스레 사의 표명을 한 건 또다시 축구협회 수뇌부에서 차기 감독 후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과정의 잡음과 별개로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후보 중에 감독을 뽑는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준희 해설위원 역시 최근 유시스를 통해 국내 감독이냐 외국 감독이냐 보다는 근본적으로 좋은 감독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위기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던 전력강화위원회를 향한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제2위 클린스만 사태를 걱정하는 시선이 나올 수 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임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을 선임할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클린스만 전 감독은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벌써 4개월이 넘게 감독직을 비우면서 불신을 키운 축구협회가 다시 한번 맞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4. 축구협회 새 감독 후보와 협상시작 EPL 출신 포옒 바그너 등 전력강화위원장의 업무를 대행 중인 이임생 KFA 기술이사가 이날 유럽으로 출국해 새 감독 후보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2일 뉴스원에 따르면 이날 축구계 관계자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오늘 2일 출국해 거스 포옒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감독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전력강화위원회는 위르겐 클린스만의 감독의 후임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새 감독을 뽑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사퇴했다. KFA는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업무를 이어받아 다음 프로세스를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위원장이 만날 대상은 포옒 전 감독 전 바그너 감독으로 밝혀졌다. KFA 관계자는 2명 외에 면접을 볼 사람이 더 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며 귀국 일정 역시 면접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두 감독 모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클럽 감독을 맡은 적이 있다. 우루과이 출신의 포옒 전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 수석 코치부터 시작해 브라이튼과 선덜랜드, 이상 잉글랜드 등을 이끌었고 상하이 선화, 중국을 지도하며 아시아 축구도 경험한 적이 있다. 2013-14 시즌에는 선덜랜드에서 기성용과 사제관계를 맺기도 했다. 독일 출생의 바그너 전 감독은 호펜하임, 독일, 유스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은 허더즈필드와 노리치, 이상 잉글랜드 등 EPL 약체팀을 다크호스로 성장시키며 주목받았다.